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승원 선생님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타원과 직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포물선과 직선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포물선의 접선에 대한 성질, 특히 광학적 성질을 선생님 강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자, 그래서 접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직선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오늘 타원과 직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순서 이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수업을 진행을 해볼 텐데 순서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오늘 뭐 배울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요거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타원에서 했었던 순서랑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배워볼 건데 포물선 단원과 타원 단원에서의 차이는 뭐냐? 요 단원이 요 두 개가 2번, 3번이 전개되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포물선에서는 위치관계 배운 다음에 뭐 했었죠? 네, 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 판별식 D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범위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는지까지를 판단을 해보는 걸 했다면 요 위치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바로 접선에 대한 내용으로 타원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타원에 대한 접선에 대한 내용으로 위치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요 지금 순서가 바뀐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타원은 달라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포물선과 타원이 둘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순서지만 우리가 방법을 달리 해도 두 친구를 각각 다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걸 핵심으로 여러분들과 두 단원을 판단해보는 이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 성질, 방정식까지 있었던 내용을 이어서 접선의 방정식 내용 이어서 성질들 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 성질은 4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1, 2, 3번 성질을 배울 거고, 네 번째는 중요하게 강조할 광학적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 실생활 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대단원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번 차시의 목표는 여기 한 중간 정도까지 해보는 게 목표고요. 거기까지 못하면 다음 차시 수업에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업 목표는 3가지예요. 포물선에서와 마찬가지죠. 위치관계 말할 수 있다, 접할 조건 말하고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다 라는 거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 다양한 상황에서 구할 수 있다. 3가지 상황인 거고, 타원 역시나 포물선에서와 똑같은 3가지 상황인 거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우리가 요 순서를 조금 바꿔도 조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뭐? 포물선에서랑 같은 내용을 배우지만 순서를 다르게 전개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잘 이해가 되셨죠?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타원과 직선의 위치관계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그릴 수 있겠어요? 타원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요. 네, 직선은 여기에 직선을 그리면 되겠죠. 위치관계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안 만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들, 요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도 있겠지만 어떻게 만나는 상황도 있겠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총 3가지의 상황이 포물선에서와 어떻게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동일한 3 상황을 친절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3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3가지에 대한 상황을 가지고 위치관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전에선 어떻게 해결을 했었냐? y equal mx 플러스 n이라는 저 직선의 식과 a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equal 1이라는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뭘 만들고 2차 방정식을 만들고 2차 방정식에 뭐를 이용을 해서 판별식 D를 이용을 해서 D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봤었어요. 자, 요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 순서를 좀 다르게 진행을 해볼 겁니다. 물론 포물선에서도 동일하게 순서로 진행을 해도 논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 1번 그때 포물선 단원에서 문제 1번 바로 풀어봤었는데 좀 다른 순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접선의 방정식 내용 똑같겠죠? 완전 똑같겠죠? 네. 잘 보시면 접선의 방정식 세 가지 케이스에서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한 점 주어졌을 때, 곡선이 한 점 주어졌을 때. 두 번째, 네, 포물선에서는 1번이었죠. 기울기 주어졌을 때. 세 번째,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에 대한 상황에서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아니죠. 저번 주에 배웠던 포물선 접선에 대한 내용에서 분명 D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에선 갑자기 접선의 방정식부터 먼저 구하래요. 요 순서로 다르게 해도 우리가 문제 1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경험해 볼 거거든요. 네, 일단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 주어졌을 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뭘 이용을 해야 되느냐. 네, 선생님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뭘 이용한다? 함, 수, 미분법을 이용을 한다. 그리고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이 주어졌으니 이 친구들을 이용을 해서 뭘 나타낸다? M을 나타낸다. 기울기를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나와 있는 요 식 있잖아요.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 이퀄 1을 양변을 미분을 해야 되겠죠. x에 관한 식으로 미분을 해야 되겠죠. 자, y를 x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분을 하면 2x a제곱분의 2x 더하기 b제곱분의 2y dy dx인데 그냥 편의상 y'이라고 써볼게요. y를 x에 관한 식으로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이퀄 제로까지 해서 이렇게 미분한 식이 나오죠. 그럼 이 친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 y'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dy dx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y'이 뭐가 나오느냐? 자, 넘기고 정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a제곱분의 y 마이너스 a제곱 y 분의 네, b제곱 x. 마음이 급해서 말이 좀 빨리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 있고 기울기 m을 생각할 수 있고 기울기 m은 뭐고? 네, 요 점 대입해주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m을 그래서 구해주면 어떻게 생긴 식이 나오느냐? 마이너스 a제곱 y1 분의 b제곱 x1이라는 친구가 나오고요. 얘를 이용을 해서 뭘 정리해주면 네,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를 해주면 y-y1은 마이너스 a제곱 y1 분의 b제곱 x1 x-x1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참 쉽죠? 여기까지 나타내서 끝내면 참 좋겠지만 물론 숫자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우리는 뭘 만드는 거예요?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이쁘게 해보도록 할게요. 분모가 있는 거 굉장히 싫으니까 양변에 뭘 곱해주고 a제곱 y1을 곱해주면 a제곱 y1 y 마이너스 a제곱 y1의 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 x1 x 더하기 맞죠? b제곱 x1의 제곱이라는 식이 나와요. 자, 미지수 있는 쪽들 몰아주고 상수로 돼 있는 쪽들 다 몰아주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냐?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넘기면 b제곱 x1 x 더하기 a제곱 y1 y는 b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a제곱 y1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친구를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좀 편하겠어요? 우리가 보던 모양이겠어요? 그렇죠.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주면 우리가 평소에 보던 모양이겠죠. 그래서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주면 뭐가 되느냐? a제곱분의 x1 x 더하기 b제곱분의 y1 y는 a제곱분의 x1의 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타원 위에 점이니까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몇이다?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를 조금 더 이쁘게 정리를 해서 네,
공식으로 나타내주게 되면은 a 제곱분의 x1x 더하기 b 제곱분의 y1 y 이퀄 1이라는 이렇게 생긴 식으로 나타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위에 있는 한 점을 알고 있지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면 알 수 있다? 하나씩 때려 넣어주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예전에도 얘기를 한번 해줬었지만, 자, x제곱은 뭘로 바꾸고 x1 x, y제곱은 y1 y, 그 다음에 x는 뭘로 바꾸고 x 더하기 x1을 절반으로 나눈 이 친구로 바꿔서, 물론 y도 똑같은 타입으로 바꿔서 구하면 우리가 쉽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기억을 해주셔도 좋고, 이 친구를 기억을 해주셔도 좋고, 아무튼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순서를 바꿔서 이제 진행을 해보기 전에 일단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겠죠. 두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렇게 문제 주어져 있어요. 문제 3번이에요. 문제 1, 2번은 나중에 풀 거예요. 우리 다른 순서로 해도 문제 풀 수 있다, 이거 경험하기 위해서. 네, 문제 3번에 1번 보도록 할게요. 3분의 x제곱 더하기 9분의 y제곱 이퀄 1 위의 점, 요 친구에서의 접선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씩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x 더하기 9분의 루트 6 y 이퀄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접선 끝난다는 거고요. 조금 친절하게 해주고 싶으시면 양변에 몇 곱해서 9 곱해서 3x 더하기 몇 분의 루트 6 y 이퀄 9라는 접선이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물론 y 이퀄로 정리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요 위의 점 2, 마이너스 1. 사실 위의 점이라는 말 표시해 줄 필요가 없죠. 타원 주어지고 요거를 지나는 접선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똑같이 구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하나씩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2 곱하기 2x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1y 이퀄 13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4x 마이너스 5y 이퀄 13이 접선이 된다.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요거 먼저 배우면 다른 접선들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요 공식을 기억을 해보면서 케이스 2,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친구를 유도하는 과정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부분만 지우면 되겠네요. 선생님이 일부러 그래서 여기를 안 지운 겁니다. 판석에 세울 때 아주 치밀하게 세워놨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구하는 방법, 접선을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뭘 참고해서? 네,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참고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네, 위에 점이 주어져 있지 않고 지금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까 m하고 기껏해야 a와 b를 이용한 식으로 우리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를 찾아주고 그 친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뭘 구한다? n을 구한다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판별식 d 이용하는 것도 사실 대입을 해가지고 판별식에 대한 d를 구하면 n에 대한 친구를 a와 b와 m을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서 접선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n을 어떻게 하면 a, b와 m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는 뭐냐?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친구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면요. 네, 결국에는 이 x1과 y1을 뭐에 대한 식으로 a와 b와 m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는 걸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전에 있었던 이 친구 있잖아요. x1과 y1이 m, a, b에 대한 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똑같이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뭐가? x1, y1이 아닌 m, a, b만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친구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편의상 y1분의 x1, y1, x1 친구를 x와 그냥 y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점 x1, y1이라는 친구 x와 y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할게요. 네, 그러면 요 식을 살짝 변형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하면은 자, b분의 y, by 이 친구만 넘겨주고요. m 친구 이용해서 넘겨줄 거예요. m 친구도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식이, 얘를 변형해서 만든 식이 a제곱분의 m 분의 a제곱 곱하기 m 분의 마이너스겠네요. 마이너스겠네요. 입이 참 꼬이네요 오늘. b제곱 x로 우리가 bx죠. b제곱 x가 아니라 bx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x1, y1을 찾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네, 대입해서 찾는 거예요. 그럼 대입을 하려고 얘를 제곱하면 요렇게 생긴 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를 대입을 해서 묶어주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선생님이 계산 여러분들 생략할 수 있게 써줄게요. 네,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 친구를 그냥 여기에 대입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묶어주면 되는데 a 4제곱 m 제곱 분의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이퀄 1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낼 수 있느냐? 사실상 요 x좌표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생긴 친구가 나오냐? 넘겨서 루트 씌워주고 풀만 붙여주면 되겠죠? 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우리가 a제곱 m이라는 친구를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x친구 찾아줬으니 모두 찾을 수 있겠다. y친구도 찾아줄 수 있겠다. y는 어떻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네, 여기 있는 거 이쪽에다가 대입하면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부호는 서로 반대가 되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네, 그 다음에 b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친구를 이용을 해서 xy 좌표를 찾아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목표는 n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식을 이용을 해서? 아까 위에 점 하나 주어졌을 때의 식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위에 점을 찾아준 거죠. x1과 사실 y1을 찾아준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어디에 대입하면? 아까 있었던 식에 대입하면 m 요 식에 대입하게 되면 사실 똑같은 걸 찾아줄 수 있고, 네, 정리를 잘 해주면 n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맞게 대입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서에 맞춰서 할 텐데 일단 하나만 해볼게요. y 이퀄 y 마이너스 요 친구로 들어가니까 더하기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b제곱은 m 곱하기 x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로 들어갈 테니까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제곱 m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 친구를 이쁘게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생긴 식이 나오느냐? y 이퀄 mx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넘겨주고 a제곱 m제곱 이렇게 생기면서 분모 똑같으니 아마 근호가 없어지면서 네, 분자에 하나만 남게 되겠죠. 자, 요거 이렇게 바꿔주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 정리를 해주면 사실 어떻게 생긴 접선이 나온다? 이렇게 생긴 접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함수 미분법에서 시작을 했어도 음함수 미분법에 있는 친구로 시작을 했어도 기울기가 주어진 케이스에 대해서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포물선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네, 반대로 했었죠. m 둔 다음에 음함수 미분법 이용을 해서 여기에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었죠. 하지만 반대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타원 저 친구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y 이퀄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2x 해서 기울기 접선이 두 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요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낫겠네요. 자, 여기 이거 안 지울게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접선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당연히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왜? 이렇게 접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도 접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아두면서 가야 되겠네요. 네, 다시 넘어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기울기 2인 접선 두 개 나올 텐데 자, 공식에 맞춰서 숫자만 넣어주기만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해주면 끝난다라는 거죠. 정리해주면 뭐 나오냐? 요거 나오게 될 거고요. 네, 매우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이 친구 평행한 직선 얘와 평행한 직선 기울기가 몇인 직선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구해주면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해서 구해주게 되면 이렇게 생긴 접선 두 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예, 두 가지 공식으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접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요 문제입니다. 포물선에서 봤었던 정리했었던 내용에 의하면 어떻게 얘를 문제를 풀어야 돼요? 네, 이거 대입해가지고 판별식 써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m 이용해서 만드는 거 판별식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얘 이용을 했었잖아요. 이 친구 배운 다음에 조건 찾는 것까지 순서를 반대로 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얘를 파악하는 게 먼저겠죠. 네. 얘를 판단을 해볼 거예요. 이 친구 대입해서 판별식 이용 안 하고 우리가 접선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얘를 문제를 풀 수 있게 해보려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일단 타원 형태의 식이 이렇게 써져 있으면 안 되겠죠. 12로 양변을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3분의 x제곱 4분의 y제곱 이퀄 1이라는 타원이 나오게 돼요. 이 친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해보면 네, 루트 3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오늘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네, 타원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네, 요렇게 돼야 되고 이 친구의 특이점은 특수점 x절편 혹은 y절편은 여기가 k다라는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그런 조건을 만족하려면 상수 k가 어때야 되는지를 찾아달라라는 문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제일 특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친구를 가지고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접선 상태에서 보면 이쪽 접선도 있겠죠? 이 상태에서 보면 이 초록색, 녹색 녹색 요 선이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선이 주황색 위에 있는 주황색 선보다 어떻게 돼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아래에 있는 요 접선보다 어떻게 있을 때? 위에 있을 때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실 뭐 두 개만 찾아주면
위아래 접선만 찾아주면 걔를 이용을 해서 K에 관한 식에 대해서 뭘 찾고? 부등식을 찾고 부등식을 찾은 다음에 걔를 풀어주기만 하면 뭐가 나온다? K값의 범위가 나온다라는 거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 두 개의 접선을 찾아주는 게 목표예요. 선생님이 사실 힌트도 줬죠? 기울기가 몇인? 마이너스 1인 접선을 찾아주는 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을 찾기 위한 해야 될 일이 된다라는 거죠. 판별식 귀찮게 계산 계산 과정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3 m제곱 1 더하기 b제곱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두 개의 접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요 주황색이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7일 거고 밑에 있는 요 친구가 마이너스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7이라는 접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절편을 비교하면 여기가 뭐가 나오고 루트 7이 나오고 아래에 있는 요 y절편은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K라는 친구가 루트 7보다는 어디 있고? 아래 있고 마이너스 루트 7보다는 어디 있고? 위에 있으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K값의 범위를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쭉 문제가 진행됐지만 뭐예요? 우리 순서를 달리 해도 혹은 다른 친구를 이용을 해도 조건에 대한 친구 찾을 수 있다. 혹은 접선의 방정식을 서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포물선에서도 똑같이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을 할 때 포물선에서도 이 친구 먼저 시작하고 얘를 구할 수 없나? 방식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 찾는 문제 할 때 항상 뭘 이용을 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문제 해결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나요? 좋아요. 잠깐 쉬셨다가 이해를 하셔도 좋고요. 일시정지 누르고 잠깐 쉬었다가 이해를 하셔도 좋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밖에 한 점이 주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두 가지 친구 이용을 해서 그냥 해결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를 구하거나 위에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를 구하거나 뭐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기울기가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하시면 우리가 요거 똑같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거 한번 이 친구도 한번 개념 볼 건데 역시나 개념은 뭘 이용을 해서 보는 게 제일 좋냐? 문제 이용을 해서 보는 게 제일 좋겠죠. 결국엔 얘의 솔루션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가 주어졌다라고 놓고 푸는 거다. 기울기가 주어졌다라고 놓고 푸는 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주어졌다라고 놓고 풀 거다. A, B. 물론 A, B는 아니지만 타원 위에 점이 놓아졌다라고 놓고 푸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선생님과 하나만 해볼 거예요. 대신 하나만 해보는 대신 요거 친구를 다룰 때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물론 포물선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은 요 친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졌으니 요 친구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생긴 친구보다는 다르게 생긴 친구로 봐야 되겠죠. 양변 2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5분의 x제곱 더하기 치우고 5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 이퀄 1이라는 타원에서 기울기가 몇인?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y 이퀄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m제곱 더하기 4가 뭐가 되겠어요?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요 친구가 뭘 지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5, 마이너스 2를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얘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얘를 당연히 지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에 뭘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하겠어요? 5,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뭘 구해주는 겁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그것도 모두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밖에서 그었으니까 상식적으로 밖에서 그었으니까 타원에 밖에서 그었으니까 상식적으로 접선이 몇 개 나오겠어요? 타원 주어져 있고 밖에서 그었으니 상식적으로 2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가지고 뭘 찾아주면 된다? m을 2개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시죠? 넘겨서 뭐 하겠어요? 제곱해야겠죠. 왜? m에 관한 식을 찾아야 되니까 그게 나중에 몇 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2차 방정식으로 정리되니까 몇 개 구할 수 있겠다? 2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게 뻔히 보인다라는 거죠. 넘겨서 제곱이죠. 요거 넘겨서 제곱해주고 정리를 해주면 어떤 식의 친구가 나오느냐. 얘 제곱을 해주면 25m 제곱 더하기 20m 플러스 4는 5m 제곱 플러스 4가 나오고 이 친구 정리를 해주면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20m 제곱 더하기 20m 이퀄 0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간략하게 나타내면 이 친구 근데 얘가 사실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니까 2가지 친구가 나온다. 첫 번째 친구는 m이 0인 게 나오고 두 번째 친구는 m이 마이너스 1인 게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풀어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2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m이 0인 걸로 구하면 y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m 0 넣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즉 2가 나오는데 이 둘 중에 뭐겠어요? 그렇죠. y 이퀄 마이너스 2만 되는 거겠죠. 왜? 5,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돼요. y좌표가 꼭 마이너스 2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느냐?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1 대입해줄 때니까 3 나오는데 플러스 3일 때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일 때 되겠어요? 5 넣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5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은 되지가 않아서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2개가 이 친구의 접선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친구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 거 하나만 얘기를 해줄게요. 무슨 얘기할 거냐면요. 이 친구는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물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m 0 될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는 아니고 기울기가 무한대가 될 때는 주의해야 될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조금만 전환을 시켜보면 그 상황을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자, 5,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루트 5, 2에서의 접선을 구해달라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똑같이 저 친구를 식을 막 정리를 해서 나오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2는 루트 5m 더하기 빼기 5m 제곱 플러스 4라는 친구가 나와요. 그럼 얘도 역시나 어떻게 해주겠어요? 정리를 하려고 넘겨주고 제곱을 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식이 나오냐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그러면은 분명 밖에서 타원의 밖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왜 얘는 하나만 나오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려고 여러분들과 이걸 봤어요.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타입 선택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쪼 친구 있잖아요. 쪼 친구를 요거 식으로 바꿨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마이너스 루트 5 여기 루트 5 그 다음에 2 이거 좀 크게 그리는 게 낫겠네요. 다시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리면 지금 어디에서 접선은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 지점에서 접선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접선 몇 개 나오긴 해요. 당연히 2개 나오긴 하겠죠.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울기가 몇인 거? 0인 거로 나오고 이 친구 여기 요 친구 Y축과 평행한 요 친구는 요 방법으로는 기울기 m인 거 놓고 하는 방법으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친구 얘기를 할 때는 물론 편하게 얘를 쓸 수 있지만 주의를 해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요 친구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얘는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계산이 어렵죠. 왜? 변수가 2개나 있으니까 결국 나중에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쉬워 보이는 친구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그려놓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 잘 되셨나요? 네, 지금 약 한 40분 정도 했는데요. 오늘 아까 예고를 했듯이 타원의 접선의 성질 3가지 정도만 보고 중간까지만 보고 선생님이 마무리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친구까지 보고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에서는 3가지 성질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3가지 성질에 대해서 배웠고 그 중에 선생님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냐? 광학적 성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타원에서도 접선에 대한 성질을 배울 건데 총 4가지를 배울 거예요. 오늘은 3번까지만 배울 건데 3번은 광학적 성질 이전의 성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과 타원이 있을 때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물론 증명 과정 중요하긴 하지만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웬만하면 출제를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 3개의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이용을 해서 무슨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하나 정도만 보고 여러분들과 정리만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성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타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만들었냐? 지금 접선을 그었어요. 그래 놓고 초점에서 뭘 그었어요? 수선을 그었어요. 수선에 발을 놓고 수선을 그었어요. 그럴 때 2가지 길이가 나오는데 요 2가지 길이에 대한 성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가지 길이에 대한 성질. 자,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얘네 둘을 곱하면 뭐가 된다? 네, b제곱이 된다. 요 b제곱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일정하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3개의 케이스 다 뭐 놓고 증명을 할 수 있느냐? 기울기가 m이다 라고 놓고 y equal mx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루트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해가지고 뭘 구하면 여기 마이너스 10,0 여기 10,0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을 해서 구하면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명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성질이 있다 정도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2번째 성질에 대한 내용은 똑같이 이렇게 접선을 그어놨는데 얘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요 H라는 지점이 있고 여기 H 프라임이라는 지점이 있잖아요. 요 친구가 항상 원 위에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원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반지름이 A인 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타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점선으로 반지름이 A인 지금 원을 그려놨는데 요 수선의 발이 항상 어디 원 위에 있다? 여기 장축의 절반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항상 요 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말해주고 싶다라는 거고요. 네,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성질 이렇게 기억을 해줄 수 있으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좀 되겠죠. 네, 물론 어려운 문제를 좀 쉽게 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증명 과정도 안 하고 그냥 설명만 하면 여러분들이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외우시면 좋느냐? 가장 특이한 지점을 가지고 접선을 그어주면 돼요. 네. 얘네들은 이제 세트로 외워줄 수 있거든요. 지금 뭐 그었냐면 요 꼭지점에서 위에 단축 위에 있는 요 꼭지점에 대해서 접선을 그어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수선의 발을 그어줄 수 있는데 요 수선의 길이가 둘 다 뭐가 되겠어요? 네, 단축이 되겠죠. B 되겠죠. 그러니까 D1 곱하기 D2는 B제곱 일정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주고 이렇게 요 지점 어떤 곡선 위에 있는지 판단을 해주고 싶겠죠. 자, 여기 수선의 발 올렸으니까 X좌표는 뭐? C고요. Y좌표는 네, 요 길이 뭐라고 했어요? B라고 했죠. B제곱 곱하기 C제곱은 항상 뭐였어요? 타원에서 A제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가 A가 돼서 원점부터 타원의 중심부터 네, H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는 항상 뭐가 된다? A가 된다라고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친구도 역시나 원에 대한 공식이에요. 원에 대한 성질이에요. 무슨 성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곡선 밖의 점에 대해서 접선을 그렸을 때 그 두 접선이 어떻게 되면 네, 수직인 요 점들을 모두 모으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생긴 요런 원 위에 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 친구 외우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가장 특이한 접선을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가장 특이하게 수직이 되는 이렇게 생긴 상황을 보면 돼요. 자, 그러면 A, B. 자, 여기 길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원으로 하는 원 위에 요 점이 된다라는 거죠. 네. 모으면 어떻게 된다? 원이 된다. 요 성질을 요런 성질들을 우리가 타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선생님이 좀 조급하게 얘기를 했지만 자막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네. 자, 이렇게 3개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잘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 하나 정도는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요 문제예요.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나와 있는 그 3가지 성질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근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아마 밖에 있는 점이겠죠. 하나 주어졌을 테니까 이 친구 P 구하는 과정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울기나 위에 점 놓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기울기를 놓고 한번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타원 기울기 주어졌으니 자, 이 친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근데 무슨 성질을 이용해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친구를 이용을 해서 기울기 두 친구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m에 관한 식을 만들어서 그 m을 찾아주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입을 해야 되겠죠. 점 위 지난다고 했으니까 p 마이너스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m 제곱 플러스 3. 지금 뭐 하려고 하겠어요? m 넘긴 다음에 제곱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 주겠죠. 정리를 쭉 해서 만들어 주면 뭐가 나오느냐? 3m 제곱 플러스 2pm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3 이퀄
제로라는 친구가 나올 거예요. 맞나요? 맞나요? 아, 아니죠. 반대죠. 마이너스죠. 여기가. 제곱한 다음에 우항 쪽으로 옮긴 다음에 대칭시켜서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3 마이너스 p제곱. 요거는 제곱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를 가지고 얘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m1과 m2는 뭐예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그리고 두 근을 뭐 한 거니까? 곱한 거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두 근의 곱 3분의 3 마이너스 p제곱이 m1, m2가 되고 이 친구가 사실 뭐여야 되고 마이너스 1이어야 돼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리해서 계산을 해주면 p제곱은 6 나오고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게 되는 결과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냥 똑같이 풀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양수 p라고 했으니까 뭐겠어요? 루트 6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성질에 대한 친구를 모른다면은 아마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질을 배웠으니까 이 친구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전에 나와 있는 요 3번 성질, 요 친구를 이용해서 해볼 거거든요. 왜? 지금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p라는 친구에서 네. 점을 좀 다르게 잡는 게 좋겠네요. 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수직이래요. 네, 지금 중심이 원점인 친구죠. 그 와중에.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떤 네, 원 위에 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 나와 있는 a제곱과 b제곱을 넣은 이 친구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 위에 있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4 더하기 3이니까 x제곱 y제곱 이퀄 7이 되고 요 위에 점이 뭐니까 마이너스 1, p니까 1 더하기 p제곱 이퀄 7. p제곱은 뭐? 6.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양수니까 루트 6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앞에서 배운 케이스 3개에 대한 성질 네, 모르셔도 좋지만 아마 조금 고난도 문제를 해결을 할 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3개 기억은 해 두시되 너무 마음에 염려를 두진 마시고 네, 문제 해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차 수업에서 네, 접선의 성질 4번째 광학적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